굿모닝 프레지던트. 안녕하세요. 예, 아직 네. 못합니다. 왜요? KFC는 혼자 치킨 먹으러 가셨나, 햄버거를 드시러 가셨나, 어디가 아프냐, 진짜. 아, 조금 지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래도 네. 또 우리 10대 지식인님 너무 바쁘시잖아요. JYP 교수님. 바쁩니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먼저 둘이 오늘은 투샷으로 원쳐 시작을 했습니다. 예,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갑자기 KFC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먹을 걸 사들고 들어온다면 갑자기 또 급사랑하게 됩니다. 예. 주말은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주말에 이제 뭐 만화책 보다가 만화책이요? 저는 만화책 좋아하는데 만화책으로 고영 삼국지, 초한지, 오. 18사략 뭐 이런 거 다 근데 보는데 만화책으로 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만화책 보고 있다고 진중권이 옛날에 저한테 야단쳤잖아요. 그 만화책이 얼마나 문학적이고 훌륭한지 모르고 덜 떨어지는 인간이 삼국지를 맞죠, 만화책으로 맞죠. 읽으냐 그래서 어. 그래서 삼국지 만화책으로 읽는 게 좋아요. 그쵸, 그쵸. 고영 삼국지 명작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기 뭐 추천하시고 싶은 만화. 아니 추천보다 좀 스포 좀 해주세요. 집에 굴러다니는 만화 이런 거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고영 만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원복 선생님의 먼 나라 이웃 나라. 아, 먼 나라, 이웃 나라. 그것도 명작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세계 문학도 만화로 봅니다. 제가 맞아, 맞아.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 또 최근에 만화로 봤고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이런 것도 만화로 봤습니다. 혹시나 그런 거 집에 계시는 분들 혹시나 집에 쓸모 있더라도 좀 주시면 제일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영화 CD 죽기 전에 봐야 할 뭐 100대 영화 이런 거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 캡션 기능 있는 거 집에 CD 굴러 다니시는 분 있으시면은 꼭 주시고 안 굴러 다니시면은 사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밑에 혹시나 제 주소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작은 협찬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네, 네, 네.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오늘 주제는요. 네. 이재명 지사 박스권 탈출 못하는 이유, 그리고 정세균, 김두관 의원 못 드는 이유 뭐야? 이재명 지사가 박스권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박스트라다무스를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죠? 제가 보기에는 한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비호감도가 있어요. 이재명 지사의 비호감도? 예, 비호감도가 있는데 여론조사 추이를 봐보면요. 20, 30대 여성이 상당히 낮아요. 그쵸. 거기에서 이제 비호감도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사실이 아닌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스캔들 관련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비호감도가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친문 지지자들이 아직도 덜 넘어오고 있다. 이재명 지사 지지도가 평균 한 25% 정도 나오잖아요. 네네. 25%면은 민주당 지지도가 그 50%라고 봤을 때 그게 절반이에요. 절반을 못 넘고 있다는 것은 민주당의 주류 당원들인 친문 지지자들이 아직도 망설이고 있다.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번 지선에서 뭐 정권 심판이다, 민주당이 심판했다라고 했음에도 이 쓰나미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그래도 계속 좀 굳건하게 유지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이 원래 이재명 지사 쪽에 많이 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플러스해서 이제 친문 지지자들이 있었던 건데요. 민주당이 이제 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도가 35% 가까이 나오잖아요. 네네. 네,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흔히 막 무너진다거나 이런 일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건 역시 이재명 지사도 또 다져져 있는 지지도고 본인의 성과를 내서 다져진 지지도이기 때문에 흔히 하는 경기도지사는 집행권자잖아요. 네네. 뭐 기본소득이라든가 또는 코로나 때 이 신천지 쳐들어가고 이랬던 모습들, 그 다음에 그 계곡에 철거했던 것들 이런 액션으로 보여줬던 다져진 표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쉽게 무너지지도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저는 또 궁금한데 이재명 지사님도 대선에 지금 이번 대선에 뜻이 있으신 걸까요? 뜻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서 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겠죠. 예, 근데 예. 뚜렷하게 이제 한두 분씩 이제 대선에 이렇게 촉각을 비추시는데 아직 그런 행보는 직접적인 행보는 없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1등이니까 천천히 나서도 된다는 여유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도지사라는 집행부의 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천천히 간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재명 지사께서 지금 네네. 한 가지 좀 전환점을 만들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으로 얻을 수 있는 지지도는 다 얻었다. 지금? 네, 그러면은 이제는 뭐냐? 개인적 매력을 발산할 때다. 근데 지금 개인적 매력이 지금 스캔들이 워낙
또 계속 몇 년째 핫 이슈여가지고 이게 어떻게 그 스캔들이 뭐 결정적인 위기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것도 축적돼 있어요 이미. 축적돼서 지지율에 이미 다 반영돼 있고 내려갈 거 내려갔기 때문에 네네. 이것이 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는 보지 않는데 다만 이것을 극복해야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연극을 볼 때 보통 한 3가지 정도가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시나리오가 좋아야 돼. 시나리오가 좋아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배우가 연기를 잘해야 돼요. 그쵸. 근데 지금 이 시나리오는 정치에서 한편으로 보면 정책이에요. 근데 연기는 뭐냐면 개인적 매력이에요.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죠. 이 부분이 아직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 개인적 매력을 높이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는 첫 번째 문화 마인드가 필요하다. 문화 마인드. 문화적 마인드. 지금 이재명 지사가 보여주는 이미지는 강남 좌파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악다구니 좌파야.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런 모습으로는 확대되기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문화 마인드로서 가져야 되고 강남 좌파의 이미지를 가져야 된다. 조국 예를 들자면 네. 외국으로 가자면 클린턴, 블레어 이런 느낌들에 대해서 본인이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화 마인드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가졌던 뉴 DJ 플랜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핵심이 문화 마인드예요. 영화인들, 문화계 인사들 만나면서 소프트 팔리틱스에 대해서 하나 좀 자기가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이 선진국적 정치라는 게 끝까지 투쟁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감히 좀 조언을 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네, 지금 10분 늦으신 우리 네. 치킨 사오셨어요? 치킨 못 사왔습니다. 네. 이거 수원에 살다 보니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원 저거 뭐야? 왕갈비 통닭? 왕갈비 왕갈비 통닭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후배가 등록 상표 그 상표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상표를 갖고 오지 마시고 치킨을 가지고 오세요. 예. 저 수원에 오시면 제가 언제든지. 예. 그 치킨이 식은 맛없으니까 수원에 오시면. 여기 전자레인지 있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님하고 친하시니까 한번 여쭤보시죠. 네. 예. 네, 저희가 지금 왜 박스권을 탈출하지 못하는가? 이재명 지사님 얘기하고 있는데 예. 왜 이재명 지사님은 이 지지율 박스권을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시나요? 당내와 당외의 여건이 아마 같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당내 여건에서는 어쨌든 계속해서 뭐 소위 이제 우리가 요즘 말하는 친문, 극친문 이 세력들의 견제가 워낙 강하게 이제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 당원들의 느낌은 저게 좀 과한 반응 아니야라고 느끼기도 하지만 또 쟤네들도 이유가 있겠지 뭐 이런 헷갈리는 게 하나 당내에 있는 거고 당 외로 가보면 약간 좀 다르죠. 어떤 거냐면 약간의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두려움이요? 두려움이라는 건 이런 거죠. 인정. 예, 두려움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센 거야. 예. 근데 나는 100% 뭐 200% 이재명이 말하는 저 개혁에 100% 동의해. 그러면 그게 환호인데 그 약간 좀 다른 사람들은 야 저거 약간 무서운데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야, 저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잖아요. 예. 이재명의 장점은 뭔가 하면은 세상을 뒤집을 것 같은 거야. 세상을 한번 제대로 바꿀 것 같은 거야. 그렇죠. 이게 장점인데 이게 한편은 또 두려움인 거야. 두려움이죠. 예. 왜? 야, 저 뒤집다가 뭔가 약간 삐끗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사회적으로 있는 거죠. 한쪽에는. 그 두려움이 사회적 큰 기류가 되어 있어서 그 박스권에서는 지금 쉽게 말하면 40%못 돌파하는 거잖아요. 예. 뭐 가끔 여론조사에 보면 40, 2, 3% 나온 적이 그렇죠, 있지만 그렇죠. 계속 40% 밑으로 막 25%였지 뭐. 평균 25%지. 네, 25%에서 더 못 보나서는 건 그런 거다. 아까 제가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되면 천지개벽한다. 그렇죠. 정치보복한다고. 최초에 그래서는 김대중이 되면 쿠데타 일으킬 수 있다. 쿠데타 일으킨다고 대놓고 막 말하고 그랬었어요. 네. 예,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적으로 있다. 예, 그건 분명하죠. 그래서 나온 게 뉴 DJ 플랜이었거든요. 예. 김대중과 함께라면 등등은해요. 이런 게 나온 거야. 소프트해진 거야. 소프트가 필요합니다. 소프트가 필요한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너무 굉장히 좋았어. 노무현 대통령도 명패 막 씹어 던지고 세잖아요. 상록수로 풀었잖아요. 센데 기타 치고 상록수 노래 예. 부르는 거야. 이제 그런 이미지가 필요한 거죠. 예.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네네. 이번 지선 이제 보궐에서 네네. 정권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네.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그래도 유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제가 그거 저 부산에서 몇 번한테 들은 얘기예요. 뭐 다는 아닐 텐데. 네. 나는 이번에 박형준 찍고 대선은 이재명 찍을 거야. 이런 사람들 몇 명 만났거든. 오.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당이 어디야? 이런 느낌이 들었어. 이재명도 정권 교체 같은 예, 이제 느낌이 그런 있는 느낌이 거지. 있는 거예요. 뭐냐, 뭔가 바뀔 것 같거든. 예? 저 당이 미워. 예를 들면 뭐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에선 민주당이 미워. 그래서 박형준 찍어. 근데 그 다음을 생각해봐도 이재명을 찍으면 뭔가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야. 그렇지. 예. 그 이재명이 정책 부분에서는 네. 축적된 부분이라는 다져진 측면이 있고 한편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교체의 의미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정책 부분에서는 이미 완결될 만큼 굉장히 많이 갖고 왔어요. 많이 점수를 따놨어요. 그거는 사실은 지금 정책적 측면에서 쌓인 부분도 부분이지만 크게 보면 이재명은 유능한 코드로 되어 있는 그렇죠. 거예요. 유능이죠. 유능. 그러니까 무슨 세력의 대장이 아닌 유능한 이미지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을 분류해 보면 김대중, 김영삼 이런 사람들은 세력의 대표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죄송한 표현입니다. MB 유능으로 된 거예요. 이미 유능으로 된 거죠. 맞아요. 유능으로 된 거예요. 맞아요. 저 약간 대기업 약간 그 그렇죠, 맞아요. 이미지가 대기업 굉장히 강하게 이미지, 그 다음에 있었던 것 중앙차로 청계천 이런 뭔가 하면 된다라고 하는 성공 신화의 이미지, 유능의 이미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우리가 좋게 보다 뭐 이렇게 뒤집어봐도 이재명 지사를 세력의 대표로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사람들이 딱 깔려 있는 게 뭐야?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거 비하는 표현 아니에요. 욕하지 마세요. 저놈이 일은 잘하건데 이런 거거든요. 국밥 한 그릇 먹고. 예. 욕쟁이 할머니한테 저놈이 일은 잘하건데 일하러 가야지 이놈아. 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느낄 때 이재명의 이제 힘은 그런 것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절대로 뭐 20% 밑으로 꺼지거나 그러질 않는다. 분명하게. 왜냐하면 그걸 싸워왔기 때문에. 다져졌기 이게 때문에. 세력의 대표였다면 달라졌을 텐데 분명하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 이재명 지사가 끝까지 지금 경기 도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도정 하나하나 막 하고 있는 건 저는 이 전략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다. 뭐냐? 내가 지금 싸운 게 바로 이제 일에서 나온 이미지이기 때문에 지금쯤 이제 뭐 경선도 다 되고 그래서 경기도 일에 조금 소홀하게 느껴지면 안 돼. 왜? 끝까지 성과를 내서 유능하고 성과를 낸 사람. 나는 몇 프로 했다. 어. 너는 못할 때 난 여기까지 했다라는 걸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되게 정확히 보고 있는 게 아니냐. 뭐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그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전까지는 계속 도정을 이끌어 가실 거다. 아니, 당연하죠. 열심히 그리고- 예, 유능하게. 당연한데. 월급 받아야죠. 아니, 월급도 월급인데 본인이 지금도 지난번에 며칠 전인가 언론 그 보니까 지금도 기자들한테 그래요. 내가 언제 대선 나간다 그랬냐? 나 저 도지사 다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오. 실제로. 그래요? 며칠 전에 뉴스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 내가 그래서 야, 참 독특하다. 나 근데 그게 그런 거의 연상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진심인 듯 진심 아닌 듯. 예.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세균 전 총리님은 아직 뭐 공식 출마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선의 뜻을 비추셨잖아요. 정세균 총리님하고 김두관 의원님 우리 좀 친한 분들 다 섞어서 한꺼번에 해버리죠. 시간도 없는데. 네네네네. 그러면 두 분 왜 김두관 의원님과 우리 정세균 전 총리님 왜 못 뜨고 있는 걸까요? 더 친하신 우리 KFC께서. 아니 근데 와이셔츠 그거 맞춘 와이셔츠 그거예요? 네네네. 아 멋있다. 갑자기. 아니, 갑자기 왜 저기서 와이셔츠 얘기라고 그래요? 아니, 저기 저기 어쨌든 자 돌아가서 우리 저는 정세균 총리 또는 뭐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이낙연 총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무슨 프레임이 걸려 있냐면 크게 보면 뭐 부동산이 잘못됐네, 뭐 경제가 어땠네 그러면 현직 총리 때 일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그 프레임이 딱 걸려 있는 거거든. 사실은 뭐 다른 것 떠나서 누가 나타나서 어느 날 뭐 한신령 같은 데 나타나서 야 인마 너희들이 인마 총리할 때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 사실 할 말은 없는 거죠. 그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보면 그 프레임을 봐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이제 그 두 분 다 그렇지만 정세균 총리는 사실 그만두는 과정이 조금 개인의 욕심처럼 비춰진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코로나 시기에 그만두면 안 코로나 되지. 시기에 그러니까 대권 나온다는 이유로 그렇게 나오면서 약간 뭐랄까 좀 멋있게 나왔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코로나 방역이 완성돼가지고 막
집단 면역 된 다음에 화려하게 이렇게 해서 박수 받으면서 퇴임해서 대권 출마로 왔으면 꽃길인데 이게 약간 오면서 안 맞은 거죠. 조급했죠. 제가 봤을 때 한 5월 말이나 6월 초에 나와도 충분한데. 네. 그러니까 보궐선거 집에서 바로 그냥 나 그만두고 나가겠다 이러니까 모양새가 총리로서의 역할을 한 발 접고 난 대권 갈래라는 것이 약간의 개인적 욕심 이렇게 비친 측면이 있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실제로는. 저기 이제 구조적인 문제고 네.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뭐 정세균 총리, 이낙연 총리 둘 다 비슷하신데요. 그 사람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려는지에 대해서 보이지 않아요. 비전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 매력이 없다. 매력이 없다. 그나마 이낙연 총리는 중저음에 뭐 이 남성적 매력이 좀 있기라도 있어요. 목소리가 아주 목소리라도 좋고 말씀도 재밌게 잘하셨고 그 개인적 이미지로서 쌓아놓은 성과가 있는데 정세균 총리는 그런 성과가 전혀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뭐 비전이 없으니까 당연히 연동돼 정책도 너무 엉성하다. 지금 뭐 김두관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자산 무슨 현금성 관련된 정책 내놓을 필요 없어요. 그거 다 아무리 해봐야 그거 다 이재명한테 다 갑니다. 다 이재명 이미 선점돼 있기 때문에 선점돼 있는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건 뭐냐 전략적 마인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좋은 정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표되는 정책이 존재해야 됩니다. 표되는 정책은 뭔가 하면요. 적당한 수준의 갈등도 만들어내야 되고요. 새로움으로선 나만의 것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나머지 후발주자들이 내놓는 정책은 전부 다 이재명이 만들어놓은 기본소득의 아류입니다. 하실 필요 없다. 제가 보기 딱 잘라는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이 정책이 갈등을 잘 만드는데 모병제 같은 경우는 정책 갈등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우리 진영 내의 갈등과 다른 구조의 갈등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지, 통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익숙한 갈등 구조예요. 익숙한 갈등 구조. 그 다음에 중앙이냐 지방이냐 익숙한 갈등 구조에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놔야지 정책이 재미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별로예요. 저는 김두관 지사님한테 의원님한테는 제안 드리자면은 민주도정협의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하나 내고 제안하고 싶어요. 그게 왜냐면은 그분이 도지사 할 때 틀리 공약 이런 거 있는데 틀리 이런 거 아주 사소한 아이디어예요. 근데 민주도정협의회라는 것은 집행부로서의 자기 지자체를 운영하는 하나의 중요한 시스템과 방식이야. 국가 방식을 그렇게 하겠다. 왜? 기존에 그렇게 안 했다. 이제 잘못하면 이건 이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내놔야 돼요. 저는 거기에 하나 덧붙이면 그 김두관 의원께서 좀 놓친 게 있다. 시기적으로 뭐냐면 3년 전이죠. 우리 지방분권 개헌, 그러니까 분권형 개헌 막 바람이 불 때 본인이 왜 이 분권의 기치를 잘 안 들었을까? 그때 크게 말이야 지방분권형, 뭐 자치분권형 개헌해야 된다라고 해서 막 그렇죠. 깃발을 좀 들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균형발전 또 자치분권 얘기는 제일 많이 해요. 사실 국회의원 중에 제일 앞장서고 계신데 그거를 일종의 이건 내 거야라고 하는 어떤 그렇지. 선점의 이미지로 왜 못했을까? 그래 우리 정치의 기본이 이장격단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잘하는 걸로 자기의 단점을 깨뜨리는 거. 그래 공부한다고 남의 것이 제 것이 되지 않아요. JYP가 KFC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다이어트가 아니라 아무리 치킨을 먹어도 또 저러네. 거꾸로 넘어갔네. 예. 네네. 예, 그래 아무리 털을 길어도 저렇게 안 나요. 저는 진짜. 날 수가 없어요. 저렇게 멋있게 안 나요. 왜냐면 이런 뭐라 하죠? 삐. 일본 순사 수염밖에 안 돼요. 그래 자기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네네네. 그리고 정책으로 선거하는 거는 아니에요. 정책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장식품이에요. 장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천명을 받아야 되고. 정치인의 워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그 생각나더라고요. 이회창 옛날 사람인데 이회창 씨가 강소 연방제 얘기했었잖아요. 네. 저는 지금쯤 그런 얘기가 좀 한번 나오지 않. 뭐 그런 이야기 해도 되고. 예를 들면 야 우리 서울만 도시냐? 5개 도시로 만들자. 5개 다핵 국가로 만들자. 그러니까 서울 뭐 부산, 광주 메가시티. 예, 메가시티로 메가시티. 가자. 우리도 그렇게 왜 못하냐 우리도. 이렇게 좀 구조를 바꾸는 주장들을 그렇죠. 메시지로 내는 게 전체적으로 저 같으면은 광역시도 통합하고 공무원 숫자 줄이겠다고 던져버리겠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좋아할 거예요. 공무원 숫자 줄인다고 하면. 아유, 그러니까 거기에 한 가지 더 해야죠. 저는 많이 뭐 기왕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공공 분야, 노동 분야 개혁. 근데 이걸 못 하죠. 아니 LH 해체 이야기 왜 못해? 대선 주자나 되는 사람 나 답답해 진짜. 아니 그 안철수가 했던 있지 않습니까? 국회 숫자 200명으로 줄이자. 100명. 100명으로 줄이자.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은 국민들한테 소부력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국민들의 심리 상태. 이게 뭔가 천명이에요. 민심. 민심을 타야 되는데 황당무계한 이야기 하면은 그거. 아이 근데 저는 저 돈 1억 안철수의 주겠다 그러고. 국회의원 100명 얘기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아이고 누구야 그랬는데. 그러니까 국민을 설득을 하든가 그렇죠. 아니면 국민의 민심이 올라타든가 지도자는 그걸 하는 사람이지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지금 최근에 있는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후발주자 중에 또 제가 또 존경하는 분이 있거든요. 기광재 지사님, 이광재 전 의원님 또 공부하고 계시더라고. 정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광재 지사가 갖고 있는 그 중도 혁신 뭐 굳이 표현하자면 그런데 꽤 매력을 느껴요 저는. 왜냐하면 그분이 해온 진정성의 이 발자취들이 좀 있으니까 제가 주변에서 얘기해 보면 별로 안 좋아하는 반응이 더 많은 건 사실인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야 저렇게 좀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경선용이 아니고 본선용이지. 예. 본선용이고 실제로 국가 네, 운영 네. 방식용인 그렇죠. 그런데 아주 훌륭한데 대통령이 못 돼. 경선 통과가 안 돼. 무슨 말인지 그런 이해했습니다. 거예요. 예. 우리 또 이렇게 점점 한 주 한 주 대선 후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마 선언도 하고 이제 점점 과열되는 것 같은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마디 네 생각하세요? 후발주자분들에게 또 하고 싶으신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죠. 뭐 먼저 일단 이런 거예요. 새로운 주자는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변방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오. 변방에서 와야 됩니다. 변방에서 와야 되고 새로운 주자는 어떤 이념에서 와야 되냐면은 좀 극단적인 이념에서 와야 됩니다. 새로운 주자는 어떤 행동 방식으로 해야 되냐면 좀 다이나믹하게 열정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앞에 계셨던 분들 중에 이 통합적이고 오래 묵은 똥은 변비예요. 네 중진분들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지역에서부터 새로운 군대를 이끌고 중앙으로 쳐들어오는 그런 새로운 저는 후발주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훌륭하신 말씀이고 추미애 장관이 곧 나올 것 같아요. 오 부인 넘버 2나 넘버 3 바로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저는 그 아이디어 수준이 아닌 국가의 담론을 뭐라고 그렇죠. 얘기하는지 누가 먼저 말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건 아무도 없어요 아직까지. 나는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구체적 상을 낸 사람은 없어요. 뭐 정책은 많아요. 기본소득, 기본자산 또 뭐 있죠. 뭐 모병제 이런 얘기는 많아. 근데 내가 꿈꾸는 나라는 하나다. 저는 오히려 뭐 저도 되게 좋아했지만 저녁에 있는 삶이 됐든 네. 뭐가 됐든 그런 워딩을 누구도 아직 내놓고 있지 않다. 저녁 있는 삶은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집에 일찍 들어오라 소리라서. 어쨌든 요즘에 술 안 드신다니까 저는 그쵸. 이런 국가의 미래 비전을 내가 생각하는 국가의 미래 비전은 이렇다는 큰 그림의 얘기를 짧고 간결하면서 명확하게 국민의 가슴에 전달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국민의 눈에 들고 경선 무대에 올라갈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저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저희 네. 끝으로 말씀드리면 저처럼 정치 잘 모르고 의원님들도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사실 누가 출마한다고 하셨을 때 20, 30대 청년들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민심 아까 파고들 수 있는 민심 이런 내가 꿈꾸는 나라 이런 걸 잘 만들어서 또 나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 드리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폭풍 같은 얘기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